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긴급 진단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무역 전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다가 강경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연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145 중국에 때려댄 이유로 예.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임팩트가 미국에 더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미국 경제의 부메랑 효과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우선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던가 미국 그 달러의 그 약세, 거기에다가 미국 증시의 하락, 이것들이 중국보다도 더 임팩트가 더 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S&P 500이나 아니면 CSI 300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 그 해방의 날 이후로 CSI 300 같은 경우는 사실 0.9%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12% 정도 떨어질 정도로 임팩트가 미국에 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강경 혹은 미온적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조금 더 중국의 행보가 준비된 것으로도 보이고 강경 행보로도 보이는데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관세 도널드 트럼프가 145를 부과하기 전까지 중국 정부는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재정 부양책,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9월 달에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약간 기습적으로 인하하면서 중국 증시가 30%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내린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에 유동성을 더 공급함으로써 내수 부양 정책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정책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미국 관세 정책 아니면 다른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중국 정책의 확실성을 가져왔다. 그 정책의 확실성 기조는 우선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거와 달리 중국은 약간은 좀 더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게 향후 내수 부양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이제 어떻게 언제 하느냐인데 그러면은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지금 약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까 하는 것일 거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지금 우선 관세 요율이 굉장히 인하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145에서 5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확정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보도였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짜 뉴스, 그게 아니다. 중국이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가짜 뉴스가 나오고 나서 5분 있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판명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 요율이 과거의 펜타닐, 그 다음에 플러스 10%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아마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세 요율뿐만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의 N20 칩 제재라든가 다른 품목별 제재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중요한 품목들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중국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제 관세가 많이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굉장히 높이 요율을 택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보복적 관세 요율을, 그 태도를 약간 완화, 굉장히 누그러뜨리지 않을 때까지는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산 시장 쪽으로 우리가 결국 얘기를 좀 좁혀 와가지고 중국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가는 구간들에 있다면 중국 자산 시장,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질 텐데 최근에 중국 주식 수급을 받쳐주는 소위 말하는 어벤져스들이 귀환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재밌어서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벤져스란 거는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홍콩에 있는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벤져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누구냐면 국가대표팀. 가장 한국 뉴스에서는 요즘 다루고 있긴 한데 국가대표팀은 누굴 지칭하냐면 중앙휘진투자공사를 지칭하거든요. 네. 중앙휘진투자공사는 한국에 이제 한국투자공사가 있듯이 중국의 CIC, 중국투자공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예요. 예. 2003년에 설립돼 가지고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방어를 하고자 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었는데 2015년에 이제 뭐 은행주를 매집함으로써 주가를 올려줬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게 2023년 10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똑같이 이제 중국 4대 국영은행 주식을 매수해 주면서 이제 시장을 받쳐줬죠. 근데 이때는 좀 다른 양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시장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휘진투자공사가 매수한 금액이 예. 위안화로 7,700억 위안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위안화로 7,700억 위안이라면 얘기하면 원화로 140조 정도가 되죠. 그럼 2015년에 비교했을 때 그 2배 정도를 매수했었거든요. 240조 정도. 그럼 아직도 충분히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중국 주식을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어벤져스, 저희가 얘기하는 복수니까 예. 국가대표팀 그 밑에 중국인민은행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국가대표팀이 다시 시장에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네. 관세 리버레이션 해방데이 이후에 등장하면서 시장에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7거래일 연속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SI 300포인트로 봤을 때 작년에는 3,100포인트에서 떨어질 때마다 방어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는 3,700포인트에서 계속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주식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인민은행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공표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대표팀, 그 다음에 인민은행,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것이 중국의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과거에 6개월 전에 자사주 매입, 밸류에이션, 중국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입한 것도 있지만 요번에 다시 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거의 150개가 공표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어벤져스의 세 번째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벤져스에서 제가 지금 뭐 재밌게 표현하자면 헐크라고 표현하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이제 귀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홍콩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후광통, 예. 그러니까 스타커넥트를 통해서 중국이 아무래도 북쪽 지역에 있으니까 홍콩에 있는 남향 방향으로 들어온 자금이 이제 거래량 대비 올해 초 1분기까지 103.8억 홍콩 달러, 일평균 거래량, 그게 홍콩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인데 거기에 44.8%를 본토 투자자들이 그 거래량을 받쳐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3.8억 홍콩 달러는 어느 정도냐면 홍콩 환율이 지금 저희가 200원 정도라고 쉽게 계산했을 때요, 20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수 매도 거래량만 받쳐뒀느냐, 실제 순유입량은 엄청나요. 2024년에 들어온 게 808억 홍콩 달러, 그 다음에 2025년 1분기까지 3월가 때 들어온 게 344억 홍콩 달러를 유입했죠. 그런데 이 본토의 투자자들이 과연 리테일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리테일 투자자들이냐,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본토의 뮤추얼 펀드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약간 롱오니 펀드들이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리테일까지 추가된다 그러면 이게 인크레더블 헐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본토에 지금까지 수급을 받쳐준 거는 이런 어벤져스들이 지금 매수를 통해 가지고 본토 A주를 받쳐줬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S&P 500은 부메랑 효과로 그렇게 많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떨어졌는데 본토 A주는 그 해방의 날 그 다음 날 쭉 떨어진 이후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국가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 지수의 주가 양방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중국도 굉장히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는 어벤져스들의 이제 상승세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고, 아시아 쪽이라든가 다른 쪽의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 CSOP에서 아시아 종목 최초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곧 출시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종목들 들어가는지 뭐 힌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정보를 공개해 드릴 수가 없고요. 너무 죄송한데 네.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홍콩 증선위에서는 해외 종목, 그러니까 홍콩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을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메가캡 종목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메가캡 종목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게 US 달러로 200빌리언 이상의 이제 그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 아시아 종목들 국가들을 봤을 때 200빌리언이면 저희가 400 빌리언일 경우는 빌리언이니까 2천억 달러니까 그렇죠. 역으로 네, 그렇죠. 역산을 해보면은 네. 뭐 300조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기업들이 300조 되겠네요. 정도 네. 되는 이제 기업들을 이제 상장 기업들을 보시면은 네. 아마 어느 정도 유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2주 있다가
이제 상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론 엠버고가 풀리면서 그 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 나올 거라서 제가 한번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충 CSOP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